2000년대 중반 권상우를 협박하며 설치던 김태촌 등 깡패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001년) 대중들에게 처음 얼굴을 알린 권상우는 동갑내기 과외하기 그리고 천국의 계단 등을 통해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끌게 되었다. 비록 혀짧은 발음으로 이런저런 흉내를 내는 사람들도 많았으나 권상우는 2000년대 중반 영화, 드라마, CF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며 수백억 원대 경제적 가치를 가진 당시 가장 잘나가는 배우 중 한 명이었다. 그러나 2006년 권상우라는 이름이 영화나 드라마가 아닌 뉴스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유는 당시 대한민국 조직폭력배의 대부 범서방파의 두목 김태촌이 권상우의 집을 피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는 협박이 있어서였다. 그런데 당시 김태촌은 한 교회의 집사가 되어 과거를 청산하고 신앙인으로서 새 삶을 살겠다며 청소년 선도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체 어찌 된 일일까? 먼저 사건의 내용을 보자면 이러했다. 2006년 4월 어느 날 밤, 권상우는 스케줄을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 중이었고, 그때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 전화의 주인공은 당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깡패 중의 깡패 김태촌. 놀란 권상우는 전화를 바로 끊었다. 하지만 직후 다시 전화를 건 김태촌은 자신이 김태촌임을 알린 뒤 만나고 싶다. 사는 집이 어느 빌라 몇 호가 맞느냐? 내일부터 너네 집이 피바다가 돼도 상관없느냐? 전화번호를 바꿔도 찾을 수 있다는 식으로 거칠게 위협했다. 그리고 다음 날에도 김태촌은 권상우에게 전화를 걸어 망신을 줄 것이다. 나를 만나려면 만나고 피할 거면 확실히 피하라며 권상우를 위협했다. 2006년 세상 잘나가는 배우 권상우 그리고 당시 암흑세계의 제왕인 김태촌 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내막은 이러했다. 김태촌과 의형제를 맺을 만큼 가까운 사람들 중 야쿠자 출신으로 일본에서 연애 기획자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2005년 업무차 잠시 일본에 머무르던 권상우를 만나 1억 원 상당의 시계를 선물했다. 이때 권상우는 그 시계를 그 연예 기획자의 지인들과 사진을 찍어준 답례로 받아들였고, 그 기획자는 일본에서의 팬미팅 출연을 약속하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록 권상우가 팬미팅에는 출연하지 않았고 자신을 피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데, 이후 화가 난 일본의 연예 기획자가 이러한 내막을 한국에 있는 김태촌에게 이야기했고, 이러한 말을 들은 김태촌이 자신이 해결해 주겠다며 권상우의 번호를 받아 전화를 걸었던 것이었다. 이후 권상우가 이러한 내용을 바로 수사기관에 알렸으면 됐겠지만, 당시 권상우는 범서방파의 김태촌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조직폭력배 양은이파 보두모급 인물의 아들 자신의 전 매니저 백씨라는 자로부터 또 다른 협박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권상우를 협박했던 또 다른 인물 백씨는 누구이고 권상우를 왜 협박했던 것일까? 그 내용은 이러했다. 백씨는 2003년경부터 권상우의 소속사에서 매니저 일을 봐주었고, 2005년 계약 만료 시점이 되자 백씨는 권상우의 매니지먼트 독점을 위해 계약을 맺지 않으면 스캔들을 폭로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자신은 감옥에 가도 편하게 살지만 너는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라는 말들로 협박하며 권상우를 묶어두려 계약을 요구했다. 또한 자신의 배후에 많은 조폭들이 있다는 배경을 과시하며 권상우를 위협했다. 외부에서는 범서방파의 김태촌이, 내부에서는 양은이파 보두모급 인물의 아들인 전 매니저의 이러한 협박 때문에 권상우는 한동안 서울 자택에 들어가지 못했고, 권상우의 어머니 또한 지방을 전전하며 숙소를 옮겨 다녀야 했다. 이러한 협박에
결국 권상우는 2005년 11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앞으로 2년 더 백 씨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유지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으로 10억 원을 백 씨에게 지급한다는 일방적인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했다. 그렇게 권상우는 각서 한 장 때문에 매니저에게 남몰래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었고, 이에 연예계에서는 그가 조직폭력배의 협박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는데, 결국 권상우는 2006년 말 김태촌과의 녹취와 백 씨의 협박을 수사기관에 알리게 되었다. 즉시 검찰은 김태촌을 강요 미수 혐의로, 매니저 백 씨를 강요 혐의로 각각 기소. 2007년 1심 재판이 열렸다. 이 재판에 권상우가 피해자 신분으로 출석한 적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전과는 달리 김태촌에 대해 전화에서 말투는 거칠었지만 강요당한다고 느끼지는 않았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매니저 백 씨에 대해서는 약점을 다 알고 있는 백 씨가 전속 계약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각서를 써주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을까? 2007년 1심 재판부는 전 매니저 백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법정 구속했고, 김태촌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이는 권상우에게 협박을 한 건 이외에도 과거 김태촌이 진주교도소 수감 중 교도관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가 병합된 형량이었다. 하지만 2심 재판의 결과는 달랐는데, 2008년 열린 2심 재판, 재판부는 백 씨에게는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으나 김태촌에게는 진주교도소 뇌물 공여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 권상우에 대한 강요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유는 권상우가 법정에서 김태촌의 전화에 겁을 먹지 않았고 강요당했다는 느낌도 없었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협박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검찰의 상고로 이루어진 대법원 재판, 재판부는 김태촌의 원심 판결인 무죄를 확정했고, 진주교도소 수감 중 교도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을 확정했다. 그리고 매니저 백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확정함으로써 2006년 권상우 협박 사건은 종결되었다. 이후 김태촌은 1년간의 옥살이를 하다 출소하여 다시 신앙생활을 하는 듯 했으나 2011년 한 사업가를 수차례 협박, 그리고 2012년에는 김태촌이 치료를 받는 중 간호사가 그의 부하에게 나가 있으라고 말을 했는데, 이때 그 말을 들은 부하가 간호사에게 손찌검을 하여 비난을 받았으며, 이듬해인 2013년 김태촌은 폐혈증으로 사망했다.